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2일 마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증시가 39,120, 거의 잃어버린 30년이 다시 회복될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금이 흘러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엔 환율에 대한 변화도 있고, 정말 일본이 잘 살았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잘 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방문하신 분들은 다 느낄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인데 전혀 다른 삶을 좀 살고 있을 정도로 다르게 좀 살고 있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갔다 오고 그다음에 대학교 때도 갔다 오고 직장 근무할 때도 다녀오고 최근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보는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보는 모습이 좀 차이가 크긴 하죠.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봤을 때는 완전 신세계였고요. 당시 가자마자 비대를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당시에 자동 시스템 문 이런 것들이 일렉트로닉한 그런 부분이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자동차가 다 있었고 그랬던 기억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 전 어딜 가든 비대가 있고 어딜 가든 자동된 문이 있고 어딜 가든 자동차들이 최고급 자동차고 어딜 누구든지 200~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근무하면. 지금 일본은 이제 그 상태인 거죠. 일본하고 당시에 갔던 제가 느끼기에 우리 1,000원, 2,000원에 짜장면을 사 먹었다면 10,000원, 20,000원에 우동을 사 먹었던 그런 개념으로 30년 전에 밥을 먹었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 갔을 때는 그냥 우리랑 비슷하네. 오히려 더 싼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동 같은 경우는 6,000원, 7,000원이니까 우리가 사 먹는 거보다 더 싼 요즘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음식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데? 라고 느끼면서 이제 밥을 먹고 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느껴졌었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또 우리가 좀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일본이 강세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재 스코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도 이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더불어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조금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점검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이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어떤 트렌드에 어떤 부합하고 있지 않긴 하죠. 예. 소위 이제 테마, 어떤 인기 차트 같은 그런 개념인데 유행. 지금 유행은 바이오 제약 쪽은 아닙니다. 그렇죠? 작년에 2차전지 로봇이 유행이었던 거죠. 예. 붐이라 완전 열풍이었던 거죠. 예. 나팔바지처럼 지금 MZ세대의 어떤 그런 특징처럼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올해 초는 저 PBR주 일본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자 정부에서 이제 카드를 꺼냈고 그 카드가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인기 차트 1위, 2위가 그런 종목들인 거죠. 지금 보시면 차이가 꽤 많이 날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은행 주식들이 신고가를 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 보시면 71,000원, 그러니까 4만원, 작년 재작년 4만원에서 71,000원 됐으니까 이 무거운 주식이 거의 40% 50% 올라갔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코스피가 떨어진 반면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신한지주, 기업은행 거의 40% 가까이 올랐죠. 이 무거운 주식들이 다 40~50%씩 올라갔으니 하나금융지주 엄청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배당도 7~8%씩 주거든요. 배당도 받고 이자도 이제 올해는 이제 배당 기일이 아마 다음 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 배당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은행주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인기 차트를 이제 달리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기아차는 더할 나위 없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8만 하던 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 PBR 붐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좀 보이고요. 어쨌든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어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카드에 외국인 기관이 화답하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만 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우리나라 주시장의 이제 어떤 큰 자금의 변화의 특징은 어떤 신규 자금이 소원하다라는 거거든요. 뭐 새롭게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특별하게 없었다는 거죠. 일단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일단 국민들 대다수가 은행으로 뭐 3년 만기 예금을 들었던 자금들은 이제 더 이상 주시장을 안 들어올 것이고, 국내 자금이 원활하지 않고 또 더불어 미증시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종목. 그러니까 국내 자금들은 신규 창출이 잘 안 되고, 그럼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은 작년 연말에 미친 듯이 팔았거든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뭐 수익 실현 엄청 해야 됐습니다. 그럼 자금이 쭉 빠져나갔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300, 뭐 2400 거기서 헤매는데, 근데 또 웃긴 거는 2차 전지랑 로봇주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섹터 외에는 뭐 거의 실질 체감 지수로는 코스피 2000, 1800 간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로봇 2차 전지는 코스피가 5000만 간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해버렸거든요. 10배 수준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균형이 극도로 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캐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시장 20%가 10배 올라가고 나머지 80%가 반토막 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돈이 그냥 포트폴리오의 변화, 어떤 업종 섹터 간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느냐? 지금 또 마찬가지. 이제 그쪽 2차 전지 로봇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또 장난쳤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나왔네. 저 PBR주 한대. 아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앞으로 좋아지냐, 좋으냐,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또 사서 올리는, 쉽게 말해서 합법적인 통정 매매가 시작되어 버린 거죠. 현대차, 기아차. 뭐 앞으로 뭐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될 건가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기업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 특히 은행주는 성장성이 아예 없는 거죠. 은행은 뭐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현상 유지밖에 없는 업종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뭐 지금 부동산이 붐이 일어나서 이자를 더 확대할 겁니까? 아니면 뭐 예금을 더 낼 겁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이 주식들이 30% 40% 올라갔다는 거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수급에 의한. 그래서 지금 주시장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기관이든지 누가 이 주식을 사느냐, 누가 이 주식을 파느냐, 누가 이 주식을 팔아서 저 주식을 사느냐, 눈치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 눈치 게임에서 수익률 게임이 되고, 수익률 게임이 이기는 자가 돈을 더 버는 그냥 단순한 게임 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주시장은 마치 간단하게 눈치 게임이 돼버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되어버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셀트리온은 그 눈치 게임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닌 거죠. 지금 게임 쪽이라든지 뭐 엔터 쪽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쪽은 그쪽에 이제 어떤 테마, 인기 차트, 트렌드, 유행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트로 보시다시피 올 초부터 시작해서 올 초는 개별적인 이슈로 합병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미끄러져 버린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HLB랑 이게 같이 연동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작년 말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붐이 이제 테마가 분화했는데, 대한민국 대표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 중에서 그동안 움직임이 약했던 HLB만 리보세라리 거의 뭐 출시가 임박했는지 아니면 정말 되는 건지 대표이사가 뭐 계속 투자 설명회까지 해 나가면서 주가를 굉장히 크게 부양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회사에서 아는 부분이고 뭐 앞으로 향후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바이오 섹터가 바람이 분 건 아니다. 테마가 분 건 아니다. 유행이 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나쁘냐라고 봤을 때 뭐 나쁘지도 않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수급이 좌지우지하는데 수급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급 뭐 무난해요. 지금 셀트리온 뭐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 기관도 사고 뭐 최근 뭐 며칠 동안 외국인 판 건 있지만 뭐 그렇게 쏟아지면서 파는 건 아니고, 다만 뭔가 이제 강한 드라이브가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작불처럼 따닥따닥 잘 타고는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자기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은은하게 타고 있는 거죠. 이게 막 이제 근데 여기서 다른 섹터들은 어떻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그다음 하이닉스, 뭐 지금 엔비디아 쪽
그 다음에 은행 쪽은 누가 정부에서 그냥 휘발유를 갖다 부은 거죠. 그냥 지금 숯땡이에요. 쟤네들은 숯이야. 불이 안 붙어. 타질 않아. 그냥 뜨끈뜨끈하네. 그냥 불만 살살살살살살 나는 상태의 어떤 기업들을 정부에서 그냥 갑자기 휘발유를 갖다 부으니 장작 나무에서 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휘발유에서 불이 확 올라와 버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움직인 건데 이게 언제까지 불이 타오르려면 원재료가 나무가 본 나무가 더 투입돼야 되는데 이제 그 나무를 투입하려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나무가 어떻게 투입되느냐. 그건 이제 본인 기업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우려되는 바이고 아니면 정부가 계속 휘발유를 갖다 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셀트리온은 그런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역시 마찬가지 현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쪽은 뭐 투자하고 뭐 어떻게 해서 좀 부양을 시켰는데 로봇도 뭐 개별 기업에서 뭔가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나왔는데 이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지금 의료 대란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원격 진료라든지 뭐 생명공학에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바람이 불면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제 이쪽 바람이 또 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휘발유가 다른 섹터 몇몇 섹터가 부어진 상태인 거지 뭐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지금도 보시면 뭐 셀트리온도 뭐 생명공학 지금 신흥국 EPS 상위 하위 뭐 이렇게 섹터 체크를 좀 했는데 뭐 셀트리온도 계속 괜찮게 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뭐 여기서도 보면 또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성공적으로 합병을 마친 셀트리온은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진펜트라라는 최대 기대작이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출시되는데 이제 이것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아까 HLB가 리보세라립으로 개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것처럼 또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엠시마 SC가 시판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형 변경 가능성을 높인 뭐 FDA 승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계속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것 같거든요. 미래스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기업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은은하게 타고 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바람을 불고 그다음에 휘발유를 좀 부어주면 쉽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솔직히 셀트리온이 이때 동안 모습이 언제든지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여기서 여기가 올라오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13만 원짜리 있으면 거의 두 배가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런 힘이 있다. 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좀 힘들고 지금 최근에 뭐 2024년이 들어서 한 달 반 이제 거의 두 달이 넘어가네요. 한 2개월 동안 이제 계속 조정만 보이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이 좀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힘들어 죽겠네, 뭐 아파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맨날 죽겠다 골골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마치고 나면 너무 힘든데 힘들어 죽겠다. 집에 오면 배고파 죽겠다. 근데 계속 살고 있어요. 현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맨날 죽겠다 하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주가가 안 올라서 열받아 죽겠다. 뭐 사정기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너무 괴롭다. 뭐 계속 심리적인 어떤 괴로움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겨 나가야 된다. 그게 주식 투자의 전부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저도 뭐 워낙 저PBR주, 뭐 유통주, 뭐 힘든 주식들에 대해서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2년, 3년 되고 했을 때 뭐 한 1년 만에 2배, 3배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뭐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별 걱정 없이 이제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아직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냥 인생이랑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10년, 20년 살아온 것처럼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도 그렇게 10년, 20년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 기업의 어떤 미래는 명확하게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초고속 성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는 확실한 게 있죠. 예. 늘 얘기드렸던 중국의 중소득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어떤 생명 연장의 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자체가 그 어떤 강력한 어떤 미래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의 핵심 기업들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저도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맞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알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실패가 되면 그냥 한 번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큰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본인 생각, 본인의 투자 판단, 본인의 어떤 열정,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하나 요즘 많이 좀 느낀 저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좋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메멘토 몰이라는 그 얘기를 한 번씩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도 한 번씩 여기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이제 딱 닥치면 못할 게 없죠. 예. 그리고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내 옆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성균이라는 영화 배우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와, 인생이 진짜 메멘토 몰이네. 그냥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유명하고 그 잘 나가던 정말 대한민국 탑급 스타가 단 한순간은 아니겠죠. 그냥 실수로 이제 연이어서 했겠죠. 그래서 인생이 진짜 정말 이 살아가는 게 이 양심, 이 정말 똑바로 안 살면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성균이 정말 올바르게 살고 정말 한치의 잘못도 안 하고 살았다면 뭐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본인도 아마 그거에 대한 후회가 아마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이제 바로 왔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조금씩 내 양심을 속이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게 쌓여서 악성 종양이 돼서 암이 되어서 크게 큰 아픔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너무 힘들 때는 한 번씩 진짜 당장 6개월 뒤에 암 선고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간암 3차다 이렇게 하면 최장암은 3차다 3기다 죄송해요 3차가 아니고 3기다 이런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6개월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냥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주위에 이성균 같은 사람도 있고 암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너무 아픈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이 건강하고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 지금 되게 행복한 거다.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더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자. 그래서 또 한번 자각하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들 안 한들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죠. 이 방송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것도 저의 소임인 것이니, 그러면 나는 아무 소임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해야 될 거 없으면 내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뭔가 도움이 될 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방송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도 나의 할 일을 했으니까 뿌듯하고, 그다음에 또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신 분이 분명히 있겠죠. 힘내시고 또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